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일 첫 시간, 본론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편, 제1편의 제1강, 한 강이 60분 안팎이 되겠습니다. 자, 제1강,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이번 강의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명수필을 쓰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부터 자, 과연 수필이란 무엇이며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60분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0분 강의가 1, 2, 3교시로 나왔고 20분씩 1, 2, 3교시째 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은 제1강 큰 제목은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작은 제목 1, 2, 3교시는 제1교시 교수 소개 및 강의 안내.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2교시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제3교시 수필의 생리. 이렇게 해서 이 시간 강의 60분을 1, 2, 3교시에 나눠서 제1교시는 이미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제2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3교시 수필의 생리, 수필은 무엇인가? 어떤 생리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 2, 3교시의 그럼 내용이 뭐냐? 자, 수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떻게? how? 대간접 수필이란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시나 소설이나 달리 수필은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자, 수필은 인간의 본능이다. 수필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 작은 소제목에서 인간의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하고 또 글을 써보고 싶어하고 하는 이 욕망. 말이든 글이든 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감동을 주느냐. 그냥 주절주절 긁었다 해서 수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감동을 줘야 명수필. 나도 이렇게 한비야 씨같이 바람에 따라고 한 번씩 들치느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김남도 교수마냥 시트를 치냐. 그게 그냥 긁어갖고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긁을 것이냐.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죠. 세 번째, 인간의 근원은 비극성이다. 트레지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비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자, 수필은 인간의 본능이다. 수필은 무슨 본능이냐? 표현을 하고자. 우리가 흔히 이제 수다를 많이 뜬다 그러죠. 수다가 여성만이 떠오는 게 아니라 남성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다를 떤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수다라는 내용보다 그 수다를 떨므려서 뭔가 내 속에 있는 응어리 갖다
풀어내준 거죠. 재밌게 풀어내주는 거예요. 표현이란 것은 바로 말과 글, 내가 말로 수다를 떨든 글로 수다를 떨든 하여튼 표현,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어린애가 긴 터널을 지나서 내가 우와 나는 나야 하고 태어나죠. 우와 하는 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하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어나는 순간에 와 하고 전부 다 울면서 태어나지 으하하 하고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나는 나다 하고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울면서 태어나요. 왜 웃지 않고 울면서 태어났냐? 하필이면 왜 이 하나님이 이왕이면 더 긴 터널에서 나오면서 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고 웃게 만들지 않고 왜 울게 만들었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비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감동을 주느냐? 어떻게 표현해야 감동을 줘요? 우선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울어본 사건, 울어본 영화, 울어본 연극, 또 내 주변에 울어본 내 친구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런 내가 눈물을 쏟게 된 사건, 내가 감동을 받은 사건, 그건 서재로 써야 감동을 줘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감동이 자기의 정신이나 자기 육체, 정신이나 육체가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남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감동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 자체가 감동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인간의 근원은 비극성이다. 비극.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왜 울게 만들었냐? 그죠? 태어나는 순간에 웃게 하지 않고 왜 울게 만드냐? 왜 울게 만들었어? 왜 아기가 태어나면서 울어요? 나의 존재를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낫죠. 엄마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나야! 하고 울어야 그 존재감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나, 진정한 비극. 그러니까 세계의 명작들은 거의 다 90%가 비극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셀러라고 해요. 셰익스피어. 제가 쇳바닥에 앉아갖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에요. 4대 희극이에요. 4대 비극이죠. 햄릿, 맥베드, 오셀로. 전부 다 비극이에요. 인간의 근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어떤 비극이냐? 이 비극은 어떤 비극이에요? 가이드. 자, 이 비극은 뭐냐? 태초의 비극은 내가 와 하고 긴 터널을 나왔는데 진짜 비극은 뭐냐? 엄마의 배꼽과 나의 배꼽. 엄마와 나와는 한 몸이었는데 최초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가이드를
산부인과 의사가 시커먼 가위를 가지고 엄마와 나 사이의 탯줄을 쫙 잘라버려요. 잘라버리죠. 엄마와 나와의 아주 든든하게 연결된 밧줄을 탁 잘라버려요. 여기서 뭘 느껴요? 엄마와 나 사이에 가이드를 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이별. 최초의 이별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배꼽을 안 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엄마와 나 사이에 탯줄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동아줄, 아주 튼튼한 탯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의사라는 사람이, 의사라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이드를 또 가이드를 안 하면 안 되죠. 가이드를 엄마와 나 사이에 탯줄을 안 끊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 그렇죠? 근데 인간만이 탯줄을 가지고 태어났냐?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저 탯줄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돼지, 소, 말, 양, 뭐 어쩌고저쩌고 코끼리 여기까지 수많은 지구상의 동물이 퉁 나왔다면 온몸이 퉁 떨어지지 탯줄을 달고 떨어지는 동물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엄마와 나 사이에 이 한 몸뚱이인 엄마와 나 사이에 최초로 이별이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바로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이 바로 뭐냐? 감동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요새 뭐 텔레비전에 보면 매일 그 우차싸, 뭐 노차싸 나오죠. 웃음을 찾는 그 코미디, 또 노차싸 노래를 찾는 뭐 또 이제 방 이런 게 요새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만화 재밌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비극, 셰익스피어의 비극, 셰익스피어가 뻗은 지 100년, 200년이 돼도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게 바로 뭐냐? 이 비극. 우리의 인간의 근원, 우리 숙명의 근원을 팍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이러한 비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이 수필을 쓸 때 이 비극을 이 비극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비극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만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수필의 생리. 자, 그러면 수필이란 생물은 어떤 생리를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느냐? 이 수필이란 어떤 생물이냐, 또 어떤 생리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나도 감동적인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수필의 생리는 뭐냐? 첫째, 수필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수필은 쉽다. 두 번째, 수필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간절할수록 감동을 준다. 간절하다. 세 번째, 절실하거나 특별한 체험은 더욱 큰 감동과 흥미를 유발한다. 자, 우리 이 3교시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또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필이라는
이 생물은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될 수 있는 이 수필. 수필이라는 생물은 어떤 생물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나도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수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긁어대면은 감동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수필의 생리, 수필이란 어떤 생물이다 하는 핵심, 딱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수필이란 뭐냐? 첫째, 쉽다.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시를 쓰려면은 이마에 주름살부터 잡히죠. 야, 이 저 시를, 내가 시 한 편을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또는 서정주의 대표작 동천 이런 명시를 한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 수 이래 어떤 압력선 마냥 압축해야 이런 수필을 쓰느냐, 아니 시를 쓰느냐, 쉽지 않죠. 고민을 해야 돼요. 1시간을 고민하거나 하루를 고민하거나 또 1년을 고민해도 안 써지는 게 시예요. 압축, 무조건 압축한다 이 얘기죠. 또 소설이란 뭐냐? 소설을 쓰려면 이 완전히 반은 사기꾼이 돼. 사기꾼. 능수능란한 사기꾼. 거짓말을 들어야 돼. 소설을 쓰려면.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었던 일 또는 있을 수 있는 일 이거 갖다가 소설로 감동적으로 막 긁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리얼리즘. 시의 생명은 이미지죠. 소설의 생명은 뭐예요? 소설의 생명은 뭐예요? 리얼리즘. 묘사. 이 리얼리즘. 이게 사람 측이죠. 이 리얼리즘을 잘 구사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그 소설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결제된 거예요. 또 스토레프스키 같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제된 게 리얼리즘이에요. 예. 시에서는 이미지죠. 소설에서는 리얼리즘이에요. 시의 생명은 이미지다. 소설의 생명은 리얼리즘이다. 그럼 수필의 생명은 뭐예요? 쉽다. 시나 소설과 달리 수필은 쉽다. 자기가 생각난다 긁으면 돼요. 또 쓰고 싶은 대로 긁으면 돼요. 어떤 시나 소설만의 어떤 규제나 어떤 구속이나 어떤 요령이나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쉽다 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성. 쉽다 하는 것은 솔직한. 자기 가슴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내 머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수필은 쉽다. 왜 쉬우냐? 솔직하게 그대로 긁으면 되니까 쉽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쉽다고 해서 그냥 긁어댄다고 해서 수필이 된 것은 아니죠. 그 수필은 뭐냐? 간절함. 내가 쓰고 싶은 수필은 내가 내 친구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또는 어떤 친척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든지 하여튼 어떠한 내가 들었거나 보거나 피부로 느꼈거나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간절해야 돼. 간절. 그런 거 소재, 수필의 소재 자체가 우선 자기가 간절해야 돼. 자기가 간절할수록 감동이 돼.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특별성. 이왕이면 특별한 얘기. 맨날 이거 모였다 하면 우리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부동산 얘기. 어디다가 땅을 사니까 10배가 뛰었다. 어디다가 재개발에 투자를 했더니 쫄딱 망했다.
증권 요새 뭐가 올라간다, 내간다. 남자들은 모이면 이러면 부동산 얘기, 땅 얘기죠. 부동산 얘기를, 부동산 해갖고 스피를 쓰면, 제목만 봐도 전부 다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뻔한 얘기, 뻔한 사건. 이건 종이가 아깝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이 특별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고 무슨 자살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체험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이든